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가슴 뛰는 삶입니다. 지은이는 강원구님이고 펴낸 곳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강원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전 멘토입니다. 이미 150만 독자들의 삶의 코드를 바꾸어 놓은 역작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엄마들의 새로운 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된 맘CEO 2007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교양도서 등 숱한 저서와 역서를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과 대학, 종교단체 등에서 수백만 청중을 울리고 웃기며 벅찬 감동으로 전율하게 만드는 탁월한 강사로도 유명합니다. 1995년 수원 비전스쿨을 시작으로 전세계 40여 도시의 비전스쿨을 세우는 한편 강의와 책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일 매순간 목표와 비전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은 그가 십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비전이라는 불꽃을 심어주며 설파해온 비전 이야기의 결정판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전의 힘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그들의 생생한 승리와 성취의 경험이 오히려 작가 자신에게 더 큰 에너지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저자는 그 가슴 뛰는 에너지와 응축된 열정을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경기방송과 대전극동방송 라디오에서 21세기 꿈터, 생방송 시사 21 등을 진행했으며 왕성한 강연과 집필 활동으로 비전의 힘과 역동성, 형성원리, 그리고 현실 삶 속에서 비전을 실현하는 리더십 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슴 뛰는 내일이 시작되는 곳. 한 만화가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물론 딸들도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모처럼의 외출의 만화가 자신이 더욱 들뜨고 신이 났다. 특히 그는 회전목마에 매료되었다. 멀리서 바라본 목마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힘차게 달리며 신비한 빛을 발산하는 듯했다. 너무나 멋진 풍경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회전목마에 가까이 다가갔다. 순간 음악이 멈추고 목마들이 서서히 정지했다. 아뿔싸. 그제야 만화가는 자신이 쏘갔다는 것을 알았다. 가까이서 본 목마들은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말 모양만 비슷하게 흉내냈을 뿐 엉성하게 이어붙인 나무 조각에다가 페인트 칠도 엉망이어서 군데군데 벗겨지고 우글쭈글했다. 게다가 바깥쪽 말들만 그럴듯하게 움직이지 안쪽의 목마들은 모두 볼트로 네 발을 바닥에 고정시킨 죽은 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날 그토록 실망감을 안겨준 회전목마는 오히려 그의 상상력에 전원을 켜주었다. 그는 회전목마들을 만지면서 진짜 살아있는 말들이 신나게 뛰노는 놀이공원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진짜 증기선이 힘찬 백고동을 울리는가 하면 증기선 뒤로는 해적들이 칼춤을 추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공마단이 재주를 뽐내며 또 다른 한쪽에선 화려한 카니발이 벌어지고 있는 꿈의 놀이공원이 펼쳐졌다. 그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그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상들이 생산적인 창조의 에너지로 새롭게 승화되는 곳, 꿈이 있는 모든 가족들의 낙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낙원을 디즈니랜드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 월트 디즈니의 가슴이 터질 듯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디즈니랜드의 내일이 시작된 것이다. 뛰는 가슴이 아주 비범한 에너지의 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비범한 동력은 5번의 부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디즈니랜드를 건설해 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큰 것을 건졌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했지요. 바람직한 내일,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내일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마음속의 그림에서 시작된다. 만약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상상이 그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지 않았다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라이트 형제의 가슴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비행기가 있었을까? 하늘 아래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려졌던 것이고 누군가가 이룩한 업적은 바로 그 누군가의 비전이었다. 그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을 통해 바로 이거로구나, 이게 필요하겠어, 난 이걸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렷이 떠올리는 순간
새로운 내일은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즉, 비전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속의 그림이다. 당신의 인생을 휘감는 하나의 숙명적인 키워드를 주제로 마음의 붓으로 그린 자기 삶의 최종 결과이며 그것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다. 비전은 행동을 일으켜서 매일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그림이다. 그 비전이라는 컨트롤 보드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 당신에겐 지금껏 상상할 수 없었던 비범한 동력이 생긴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읽어보자. 1951년에 어느 날 멤피스에 사는 윌슨이라는 사나이가 가족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휴가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형편없는 숙박시설 때문에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다. 윌슨 가족의 기분을 망쳐놓은 모텔은 방 하나에 하루 숙박비가 $6인데다 어린이가 5명이니까 어린이 1명에 $2씩 추가해서 $16가 된다는 식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불친절하고 지저분하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다. 또한 숙소 내에 식당도 없어서 끼니 때마다 한참 떨어진 곳까지 식당을 찾아가야 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으며 여행을 마쳤다. 그 무렵 미국인들은 여행할 때마다 숙박시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노하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쉽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비범한 사나이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 어느 한 곳 쓸만한 숙박시설이 없다는 사실은 그에겐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었다. 갑자기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수천 수만 가지 영상이 스쳐갔다. 멤피스, 워싱턴, 뉴욕, 시카고, 그리고 LA에 가서 호텔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호텔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좋게 묵어가는 사람들의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누구나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서민용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윌슨은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꼭 호텔 체인 사업을 시작합시다. 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읍시다. 그는 400개의 호텔을 짓겠다는 결심을 밝혔지만 그의 아내는 그저 웃기만 했다. 400개나 되는 호텔 체인이라니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몬스 윌슨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호텔 설계를 도와줄 설계사를 고용했다. 윌슨의 머릿속에 있는 호텔은 청결하고 단아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곳이었다. 그가 그린 설계도에 따르면 그 호텔엔 그가 워싱턴의 모텔에서 아쉬워했던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TV도 놓여 있었다. 당시로선 그런 호텔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온갖 시련을 딛고 마침내 윌슨은 다음 해 멤피스 교회의 첫 번째 호텔의 문을 열었다. 16m 높이의 옥상에 설치된 네온사인 간판엔 홀리데이 인이라는 글자가 일대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윌슨이 400개의 홀리데이 인 호텔을 짓는 데는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9년까지 그는 100개의 호텔을 짓고 직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체인 운영 방식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그 숫자는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4년에는 500개, 1968년에는 1000개를 돌파했고 1972년부터는 전 세계의 72시간마다 하나씩 새로운 홀리데이 인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한 확장 추세는 1979년 그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400개의 호텔을 짓겠다고 말한 순간 홀리데이 인이라는 브랜드의 내일이 시작된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나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을 만든 캐몬스 윌슨, 그들의 시작은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다. 물론 이렇게 되묻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황당무계한 망상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명료한 비전과 황당무계한 망상은 그 싹수부터가 다르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나저나 우선 비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짠! 하고 스타가 되었더라. 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 말고 진짜 당신이 바라는 내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일까?
꿈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모두는 얼마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이는 그것을 거머쥐고 어떤 이는 젊은 날의 회한으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바로 그 꿈이 그저 막연한 바람이었느냐 아니면 명료한 비전이었느냐의 차이다. 비전은 막연한 꿈과는 다르다. 꿈이 모모하고 싶은 것, 모모가 되고 싶은 것과 같은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라면 비전은 모모까지는 반드시 할 것, 모모까지는 반드시 모모가 될 것처럼 기한이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다. 미래의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영상화한 것이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에겐 증거에 앞서는 신념, 즉 예비 신념이 필요하다. 당신이 바라는 내일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념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신이 바라는 내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증거 또한 없을 때엔 그것이 예비 신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된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을 때 얻을 수도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예비 신념의 증거다. 될 것이라는,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다. 마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말하고 미리 행동하는 것, 윌리엄 제임스는 그런 증거를 믿는 것을 예비 신념이라고 불렀다.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저 된다고 믿기만 해도 그러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다. 반드시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는 예비 신념, 그 강력한 믿음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말하고 미리 행동한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증거다. 될 거야, 되겠지, 되겠지.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되고 있어, 되고야 말았네, 됐어. 로 발전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예비신념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의구심으로 흠뻑 젖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되새김질하거나 동기부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자신에게 용기를 줄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결심과 각오를 다져줄 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심호흡을 하며 결심을 다지고 기도로 자기 확신을 강화하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잘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언제나 성공만을 상상한다. 성공이 가져다 줄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느끼려고 애쓴다. 그들은 모두 다 포기한 순간 아무래도 소용없으리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뛰어들고 전진한다. 분명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설사 자신감이 없더라도 자신만만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누구나 승리자라고 믿으면 승리자처럼 행동한다. 승리자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면 승리자의 모습과 태도와 습관이 생긴다. 그러면 남들도 그를 승리자로 대한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세상사를 지배하는 것은 곧 마음이고 믿음과 의지는 곧 창조나 다름없다. 그때부터는 모든 예비신념들은 더 이상 잠재적인 증거가 아니다. 강력한 현재적 확증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의 속도와 현재 위치를 알면 우리는 몇 초 후 야구공이 떨어질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원자 정도의 레벨로 들어가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굳이 이 골치 아픈 얘기를 꺼낸 것은 가장 과학적이라는 물리학에서조차 어떤 물질이나 현상을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답도 완벽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물리학 바깥의 세상에서도 현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령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본질을 변화시키고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객체의 본질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그중 하나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 때문에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 상사나 동료가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한다. 소위 카사노바들의 작업의 기술 중 하나라는데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당신도 한번 써먹어보라.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게 되면 왠지 그 순간부터 전혀 이상형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점입가경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물의 본질을 변하게 하기도 한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온 실험처럼 사랑해, 고마워 같은 말 한마디가 물의 결정체 모양까지 바꿔놓는다고 하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 저 너머에 있다는 말이 틀림없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그리고 간절히 비전의 전원을 작동시키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믿음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생각은 말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말하는 방식은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내가 남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뿐인가? 자아상이 변하고 신념 에너지가 활활 불타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모여들고 전혀 뜻하지도 않게 여기저기서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이 도착한다. 나비 한 마리가 조그만 날개를 펄럭이는 것만으로도 지구 반대편 대륙에 태풍이 몰아친다는 나비 효과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하다. 모든 현상과 사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에너지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아주 미세한 초기값의 차이가 그리고 절박한 예비신념,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다. 깃발을 나부껴라. 전설적인 브랜드가 되어라. 한 젊은이가 한적한 교회를 지나던 중 어느 아름다운 별장 앞에 서 있는 멋진 스포츠카를 보고 멈춰섰다. 그는 가까이 가서 그 차의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차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과연 예상대로 성공한 기업가였던 별장 주인에게 청년은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그런 고급 별장과 멋진 스포츠카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실 겁니다. 제게 1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 젊은 사람에게 성공의 지혜를 한마디만 나눠주십시오. 취직 부탁이나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만나달라고 부탁했지만 계속 퇴짜를 맞았다. 그만 포기할 때도 되었는데 청년은 10번이고 20번이고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가는 청년의 진지한 태도를 믿고 그를 만나주기로 했다. 기업가와 만난 청년은 전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얘기를 경청했다. 수첩에 메모까지 해가면서 기업가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지혜를 들었다. 이처럼 진지한 존경의 태도의 기업가는 스스로 도취되었고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15분이 어느덧 150분이 되었다. 젊은이는 일어섰다. 선생님,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삶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겨두고 선생님처럼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되어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보게, 이왕 왔으니 점심이나 먹고 가게. 아닙니다. 바쁘신데 너무 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닐세, 자네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나에게도 즐거운 일이라네. 그런데 자넨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전 000 보험 세일즈맨입니다. 그런가? 아차, 그러고 보니 우리 건물 화재 보험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여 그 세일즈맨은 간단히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보험 세일즈로 약관 27세의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의 일화다. 폴 마이어는 한마디로 세일즈에 통달한 사람이었다. 가령 당장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데 자동차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자동차 판매장으로 무작정 들어가 점원에게 말을 걸어서 그 자리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만들고 그 계약금으로 새 차를 뽑아 대전까지 몰고 가는 식이었다고 한다. 탁월한 세일즈 비법으로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는 다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폴, 자네가 세일즈를 하면서 터득한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게나 하는 권고를 받고 LMI를 설립했다. LMI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 세계 약 30개국에 전파되었고 본업인 보험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리더십 강사이자 자기계발서 작가로 유명한 존 맥스웰 역시 폴 마이어의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오늘의 위치에 도달한 사람이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비즈니스 브랜드로 만들어 전파시킨 사람은 그 밖에도 많다. 폴 마이어의 뒤를 이어 스티븐 코비,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니타 로딕 등 이들 역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며 달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단 자신의 두뇌에서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게 했고, 그 이후에 창조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자신만의 저명한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힘을 이용하여 세계를 무대로 날개를 폈다. 해안 교두보가 확보되었는가? 그 완강한 저항선을 돌파했다면 이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달릴 땐 깃발을 들어라. 브랜드가 깃발이다. 자신을 하나의 상업적인 브랜드로 재창조하라. 잘 팔리는 브랜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브랜드일수록 더 효과적이다. 정체성, 사명과 비전,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대신 비보이, 번개짜장, 웃음전도사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브랜드로 사용하라. 브랜드가 가진 가공할 전파력으로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모두에게 어울리는 미래로 확장하라. 브랜드라는 깃발을 나부끼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가슴이 더 세차게 고동칠 것이다. 그러니 더 크고 더 멋진, 눈에 더 잘 띄는 깃발일수록 좋다. 손으로 만져지는 자산은 아니지만 브랜드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미러드 브라운 옵티머에 따르면 2007년 가장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및 그 브랜드 가치 1위는 구글 664억 달러, 2위는 GE 619억 달러,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50억 달러, 4위는 코카콜라 441억 달러라고 한다. 최근엔 조금 주춤하지만 코카콜라 브랜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의 세계 1위 브랜드였다. 한때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838억 달러, 이는 코카콜라 회사 총자산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이만하면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평가액이 그 정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뇌리에 그만큼 많이 각인되었고 또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브랜드는 남과 나를 차별화하는 가장 큰 기준이다. 일관된 목적을 갖고 만든 단일한 아이덴티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브랜드 전략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이나 제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브랜드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도시, 축제, 서비스 등 모두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런던은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고 MIT가 구축한 첨단 산업기지 덕분에 보스턴의 128번 도로는 미국의 정보고속도로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심지어 군대조차도 자유를 수호하는 임무를 브랜드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다. 연예계 스타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퍼스널 아이덴티티 전략을 가지고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지 않은가. 섹시함의 대명사 가수 마돈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 어딜 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썼다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 공지영 등이 모두 브랜드다. 도시, 나라, 정치인, 연예인, 하다못해 고속도로까지도 모두 브랜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당신은 어떤 브랜드 전략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 렌트겐, 에디슨, 노벨처럼 원천 기술의 보유자가 되라. 서태지로 머물지 말고 서태지와 아이들로 변신하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평범한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설치는 것으로는 더더욱 단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패키징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저명한 브랜드 창시자를 한 명 선정해서 집요하게 그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찰리 채플린은 스타덤에 오른 후에도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 그야말로 자신과의 무서운 전쟁을 벌였다. 그는 자신의 연기를 녹화한 필름들을 꼼꼼히 반복해서 보면서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웃지 않았는지에 집중했다. 그는 필름을 보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웃겠지 라고 생각한 대목에서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그 동작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어서 다시 관찰했다. 그 대목에서 그 아이디어가 정말 별로였는지, 연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이디어가 문제인지를 고민했고
그 이유가 명쾌하게 드러날 때까지 끈질기게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뿐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목에서 사람들이 웃었다면 그들이 왜 웃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추적했다. 채플린이 이미 얻은 명성과 인기, 돈에 만족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만 한때 인기를 끌다 곧 잊혀져 버린 배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도 불멸의 스타, 전설이 되어 그 빛을 뽐내고 있다. 채플린은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벽의 경지,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갔다. 주마가편이라고 했던가? 자기 자신이라는 경주마의 엉덩이의 집요함이라는 가차없는 채찍질을 가한 것이다. 채플린처럼 비범한 동력으로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한 또 한 명의 위대한 전설의 주인공은 풋볼 코치 빈스 롬바르디였다. 그는 NFL 3년 연속 우승, 슈퍼볼 2년 연속 우승이라는 미국 풋볼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협을 달성한 전설의 인물이다. 1962년 가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다. 미국은 소련과 쿠바의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였다. 쿠바 섬에 있는 모든 소련제 핵무기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전면전에 돌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전율하고 있었다.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바로 그 긴장된 날에도 그린베이 패커스 풋볼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패커스의 코치가 바로 빈스 롬바르디였다. 팀의 한 관계자가 롬바르디에게 그날만은 아무래도 훈련을 연기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롬바르디의 답변은 단호했다. 연병할 쿠바, 연습하러 갑시다. 자신을 다그치는 그의 가혹한 채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69년 여름 존 F. 케네디의 달 위를 걷는 인간이라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는 날, 미국과 전 세계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고 화면에 비치는 달 착륙의 순간, 달 위를 걷는 인간의 모습을 보기 위해 온통 난리법석이었다. 당시 롬바르디는 워싱턴 레드스킨스 팀을 맡고 있었고, 공교롭게 그날도 레드스킨스는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팀 관계자가 롬바르디에게 훈련을 30분만 늦추면 역사적인 유인 우주선 달 착륙 광경도 지켜볼 수 있고 연습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안 돼. 롬바르디의 대답이었다. 그래봤자 우주인들이나 레드스킨스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돼. 연습을 연기할 수 없는 이유였다. 선수들이 다 모이자 롬바르디는 용기와 헌신에 관한 짧은 정신교육에 이어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 무릎 꿇고 앉아 아폴로 우주선의 성공적인 달 착륙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곤 곧바로 연습을 시작했다. 그날 연습 꽤나 했었죠. 한 선수는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전쟁터의 장수들은 말이 힘껏 달리면 달릴수록 더욱 매서운 채찍을 가한다. 광활한 들판을 단숨에 가로지르기 위해선 멈춤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전속력 질주만이 계속되어야 한다. 교두보를 확보했는가? 회계사로서, 방송인으로서, 작가로서, 교수로서, 경영자로서, 회사 간부로서, 디자이너로서, 자영업자로서, 발명가로서, 엔지니어로서, 의사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연기자로서, 여행가로서, 리포터로서, 아니면 건축가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면, 그래서 선명한 브랜드가 있는 깃발을 나부끼며 달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달리는 그 말의 가을 채찍을 치켜들어야 한다. 그럴 때 어울리는 것이 자기 경영 마일리지라는 채찍이다. 어떤 이는 5가지 마일리지를 사용한다. 자신의 목표 지점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전, 건강, 지식, 가족, 그리고 인맥의 5가지 요소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수치로 만들어 매달 점검한다. 그는 먼저 건강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달리기 총 거리를 선택했다. 하루 3km, 주 15km, 월 60km, 연 720km가 그의 기준이다. 가족의 상태를 점검하고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찾아내며 화합과 신뢰를 돈독히 해나가는 마일리지로서 그는 부부여행을 선택했다. 부부가 좋아하는 바닷가와 산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격에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월 10시간, 연 120시간 이상 가진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의 마일리지는 서점 방문 횟수다. 직접 차를 몰고 서점에 갈 때도 있지만 인터넷 서점을 방문하는 것이 그의 취미다. 그는 월 4회 이상 인터넷 서점을, 1회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그래서 연 60회 이상 서점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그의 마일리지는 찬사 메시지 발송 건수다. 인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거나 감동적인 강의를 들었거나 유익한 강습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강사나 대화 상대에게 고마움과 감동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답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때론 직접 통화로,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로, 혹은 이메일로, 혹은 홈피에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하루에 2건 이상, 월 50건 이상, 연 600건 이상의 찬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의 기준이다. 그는 비전을 강화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리 수단으로 다이어리 사용 시간이라는 마일리지를 선택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5분 이상 다이어리에다 목표, 미래 모습, 해야 할 일의 목록, 약속, 일정 계획, 가보고 싶은 장소, 읽어보고 싶은 책,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언젠가 부산의 알주식회사 S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과 하루짜리 워크숍을 가진 적이 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개인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하고 자기 경영 마일리지들을 설정하도록 독려하였고 역시 엄숙한 비전 선포식도 거행했다. 8개월이 지난 뒤에 S사장으로부터 아주 정중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S사장은 전보다 한층 진지하면서도 밝아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정해 앉은 뒤 내가 물었다. 무슨 중요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네, 지난번 워크숍 때 교수님께서 자기 경영 마일리지를 설정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전 배운 대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 자신의 마일리지들을 기록하고 관리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쭉 말이죠. 아,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달라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회사도 달라지고 집사람과 아이들도 달라지고요.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다이어리를 꺼내 자기가 기록한 마일리지들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것이 쌓여가면서 자신에게 생긴 내적인 변화와 사업상의 성과들을 설명했다. 그럼 사장님 혼자서만 열심히 하시나요? 다른 직원들은요? 직원들도 열심히 합니다. 처음엔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젠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알주식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S사장은 그런 탁월한 방법을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며 강교 수비전 스쿨의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자기 경영 마일리지라는 자기 채찍의 효과를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이 도착해야 할 삶의 최종 목표 지점을 정했다면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줄 푯말을 세워라. 교두보를 확보했으니 이제 대륙을 가로질러 달려야 한다. 자기를 관리하는 이정표인 자기경영 마일리지는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쯤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상황판이자 관리도구다. 마일리지를 쌓듯이 달성 중인 과업의 진행 상황을 차근차근 기록하라. 마일리지 막대 그래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당신의 꿈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 팀원들에게도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어라. 그것이 당신에게서 풍기는 비전의 향기다. 마일리지 항목 각각에 대해 생애 통산 목표를 세우고 매주 실적을 기록하라. 기록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라.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달리고 있는지를 가늠해보라. 마일리지들의 막대 그래프가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짜릿한 성취의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